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5인 윤재현이라고 합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아내 민정이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아내는 39살이고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항상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일상에 지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말 미묘한 변화였는데 15년을 함께 산 부부라서 그런지 제가 먼저 눈치챘던 것 같아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며칠 더 지켜봤는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더라고요. 그 변화가 하루하루 더 명확해지면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외출 횟수였어요. 민정이가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저녁 먹고 나면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일주일에 4~5번씩 나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한 달에 친구 만나는 것도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자주 나가니까 의아했습니다. 특히 요일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나갔다가 수요일에 또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시간도 이상했어요. 보통 친구들과 만나면 저녁 먹고 차 한잔하고 10시 정도에 들어오는데 요즘엔 밤 11시, 12시까지 늦는 일이 많아졌어요. 때로는 새벽 1시까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텔레비전 보면서도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어디 다른 곳에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받아주던 아내가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자더라고요. 스킨십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어깨에 손을 얹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자리를 뜨는 거예요. 마치 제 손길이 불편한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했어요. 15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부부 사이에 그 정도 스킨십도 거부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직접 묻기가 쉽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울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민정이는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요가 학원 일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도 편하게 통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더 이상해 보였죠. 통화 시간도 길어졌어요. 한 번에 30분, 길게는 1시간씩 통화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요가 학원 일로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통화할 때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더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짝 따라 나가봤더니 민정이가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미소가 제게 보여주던 미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살아있는 표정이었죠. 마치 연애 초기에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짓는 그런 미소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미소를 지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새벽에 혼자 휴대폰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고르는 시간이 늘었고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편한 옷 입고 대충 나가던 사람이 말이에요. 특히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친구들하고만 만난다면서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향수도 뿌리고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집에서 향수를 뿌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향수를 샀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향수였어요.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브랜드인지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새로운 거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성숙한 향이었는데 예전에 민정이가 쓰던 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도 자주 물어봤어요. 오늘 야근 없지? 몇 시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는 그런 걸 묻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편이라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걸 자꾸 확인하는지 의아했어요. 혹시 제가 없는 시간을 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누군가를 데려오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디선가 만나기 위해 시간을 맞추려는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관찰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 명확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밤 11시쯤이었어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민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마치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이면 침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왔어? 아내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보통은 어서 와, 늦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날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어봤죠. 직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내의 분위기가 워낙 평소와 달랐거든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때 민정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앉아,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민정이의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아이 생긴 얘기인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시댁이나 처가 쪽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민정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가 다시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남자가 있다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아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다니, 그것도 다른 남자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제가 간신히 말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이 바짝 말라서 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몇 달 전부터 결정한 일이야.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민정이는 정말 냉정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놓고 저한테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것도 이렇게 차갑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다 현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야?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보다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궁금했어요.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끝이야. 민정이는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정말 냉혹했어요. 15년 함께 산 사이인데 마치 남대하듯 하더라고요. 민정이는 그 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듯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더라고요.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이혼 협의서까지 미리 작성해 온 걸 보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을 거예요. 이혼 협의서야. 검토해보고 연락해. 나는 당분간 언니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는 정말로 미리 싸둔 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큰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를 가져갔더라고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평범한 부부였는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당하다니. 그것도 다른 남자가 있다면서요.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돌고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누구일까? 어떻게 만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배신감과 분노만 커져갔을 뿐이었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됐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혼자 있으니 더 답답했어요. 빈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친한 형님들에게 하소연을 했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재현아,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나이 들어서 한번 바람 피워보고 싶어 하는 거야. 회사 선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15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정말 배신감 들겠다. 동네 형님도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민정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또 다른 형님이 말했어요. 형님들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제 아내를 바람피운 여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저히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웠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아내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뒤졌어요. 옷장, 화장대,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영수증이나 편지, 선물 같은 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정리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정리를 잘 안 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깔끔하게 치워놨더라고요. 그 다음엔 아내 차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영수증 같은 게 남아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역시 깨끗했어요. 마치 미리 정리해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차 안에서 나는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아마 그 남자를 만나러 갈 때 뿌렸던 향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시트에도 낯선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기록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가져간 상태라서 불가능했어요. 통신사에 문의해봤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라고 해도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바람 피운 아내의 통화 기록을 남편이 확인할 수도 없다니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뭐가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내 친구들을 통해 뭔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연락해봤어요. 민정이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민정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아, 재현 씨.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톤이 높았고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민정이한테서 무슨 얘기 들으셨나요? 요즘 좀 이상해서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야 대답했어요. 글쎄요. 민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힘들어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혹시 다른 남자 때문인가요?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수진이가 말을 흐렸어요. 확실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수진이도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아마 민정이가 바람 피우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털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거겠죠. 친구들끼리는 그런 비밀을 공유하는 법이니까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지만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한테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모든 친구들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더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내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바람 피운 게 분명했어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아내를 그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민정이가 직접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굳이 탐정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확인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법적 대응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대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혹시 이혼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남자한테도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어렵죠.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민정이가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그 남자가 누군지만 알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부인께서 직접 시인했다면 이혼은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상간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증거 찾기에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의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백하다면 뭘 그렇게 숨길 이유가 있겠어요?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민정이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간자가 누군지 물어봤지만 아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뭐해? 어차피 우리는 끝났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잖아. 당연히 알 권리가 있어. 권리? 무슨 권리? 나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마. 아내는 정말 차갑게 대답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마치 남보듯 하더라고요. 그 태도가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좀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태도가 더욱 분노스러웠어요. 바람을 피워놓고도 당당하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상간남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숨어있다니 말이에요. 정말 비겁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동정했어요. 민정이가 바람 피운 얘기가 퍼지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든요. 재현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민정이가 그럴 줄 몰랐네. 겉보기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나이 들어서 딴 남자 만나고 싶어 해.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이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바람맞은 남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민정이가 정말 미웠어요.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간남도 언젠가는 찾아내서 응징하고 싶었어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린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민정이의 냉정한 태도였어요.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더 분노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 앞에 앉으니까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정에서 마무리되는 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법원 건물 자체가 차갑고 무서웠는데 제 인생이 그곳에서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정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정이는 조정석에서도 차분했어요. 조정위원이 이혼 사유에 대해 묻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해온 것처럼 막힘없이 말하더라고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그것도 그렇게 당당하게.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정위원들도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 상간자와는 언제부터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상간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한 후에 그분을 만났어요. 민정이는 교묘하게 대답했어요. 이혼 결심 후에 만났다고 하면 간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혼 결심 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야. 몇 달 전부터 이상했었어. 그때부터 바람 피운 거잖아.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제할 수 없었어요. 조정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외출도 자주 하고 휴대폰 통화도 몰래 하고 추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정이의 말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민정이가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조금 받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 금액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고작 몇백만 원 정도였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민정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이게 끝이야?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미 사랑은 끝났어.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간 낭비라니. 우리가 함께한 15년이 시간 낭비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시간 낭비였다는 건가요? 정말 상처되는 말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사랑 표현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민정이는 정말 냉정했어요. 감정의 기복 하나 없이 마치 비즈니스 대화하듯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15년 동안 함께 살던 제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결국 저는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는데 혼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이혼 수속이 끝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형님들, 동료들, 친구들.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재현아, 힘내라. 바람 피운 여자는 버린 게 나아.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나이 들어서 헛바람 나는 거야. 15년 살았는데 바람 피우다니. 정말 배은망덕한 여자네. 민정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사람들은 모두 민정이를 바람 피운 여자로 봤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민정이가 직접 다른 남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람 피운 건 맞잖아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민정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는 얘기가 금세 돌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봤고 민정이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말했어요. 재현이 참 불쌍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민정이가 그럴 줄 몰랐네. 평소에 얌전해 보이더니 속을 알 수가 없어.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15년 살던 부부도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특히 제가 평소에 가정적이라고 소문났던 터라 더 동정받았어요. 재현 씨는 정말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부인이 배신하다니 너무하네요. 앞으로는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혼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동료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글프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평범하게 살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이혼이 성사되고 몇 주가 지났어요. 혼자 사는 집은 정말 적막했어요. 15년 동안 두 사람이 살던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모든 게 허전했어요.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치우는 것도 힘들었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제 정말 끝난 일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배신당한 기분은 여전했지만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정이를 미워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갔어요. 이혼이 성사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먼저 민정이와 그 상간남이 함께 다닌다는 소문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동네는 그리 크지 않아서 소문이 빨리 퍼지는 편인데 아무도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상했어요. 보통 새로운 연인과 함께 다니면 누군가는 목격하게 마련인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소문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관계라면 몰래라도 목격되는 법인데 말이에요. 특히 저희 동네는 작아서 금세 소문이 돌거든요. 그리고 민정이의 언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어둡고 침울했어요. 재현 씨, 민정이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몸도 안 좋고. 몸이 안 좋다고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언니도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정이가 몸이 안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야 할 텐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정이를 목격했어요. 시내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는데 저 앞쪽에서 민정이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혼자였어요. 남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냥 혼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새로운 연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낸다던 사람이 왜 혼자 다니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뭔가 더 이상했어요. 민정이의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훨씬 느리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멈춰서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게 걸어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어요. 민정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상간남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닌지 해서요. 그럼 드디어 그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텐데 싶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이 풀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도착한 곳은 종합병원이었어요. 그것도 대학병원 말이에요. 민정이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왜 병원에 가는 건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혹시 임신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로비에서 민정이를 찾아봤는데 신경과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경과라니, 왜 신경과에 가는 걸까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스트레스라면 일반 내과를 가면 될 텐데 왜 신경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신경과는 보통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 가는 곳이잖아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한 아내를 미행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병원에 가는 이유까지 캐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궁금한 마음은 계속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민정이의 이상한 걸음걸이와 병원 가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고요. 혹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민정이에게 무슨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혼을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가족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일 텐데 말이에요.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간 것 같았어요.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와 친했던 다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재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는 좀. 그 친구를 만났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봤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정이가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당연하죠. 바람 피우고 이혼했으니까 마음이 편할 리 없죠.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친구도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민정이가 그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사는 모습이 전혀 목격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혼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함께 사는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민정이 혼자 다니는 모습만 목격될 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혹시 민정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왜 거짓말을 해서까지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민정이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를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재현 씨,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의문스러웠던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와 약속한 카페에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이상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평소에 봤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보더라고요.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앉자마자 물었어요. 수진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현 씨, 민정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민정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겠어요. 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민정이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있었구나 싶었죠. 그동안 이상했던 모든 징후들이 떠올랐어요. 민정이의 이상한 걸음걸이, 병원에 가는 모습, 언니가 한 말들. 어떻게 아픈데요? 무슨 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몇 년 못 산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아팠던 거예요? 한 1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대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희귀신경계 질환이래요. 점점 근육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너무 슬픈 일이라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민정이가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상간자는 누구예요? 민정이가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민정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왜 그런 거짓말을?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현 씨를 위해서요. 자기 때문에 재현 씨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평생 아픈 아내 뒷바라지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재현 씨가 자기를 미워하고 떠날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거짓말을 한다고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오히려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한테 민정이를 바람피운 여자라고. 민정이가 그걸 각오하고 한 일이에요. 자기가 나쁜 여자로 기억되더라도 재현 씨만큼은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재현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민정이를 얼마나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니.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험담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죄스러웠어요. 그럼 지금 민정이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언니 집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혼자서 걷기도 힘들어하고 며칠 전부터는 휠체어를 타야 해요. 그 순간 며칠 전에 본 민정이의 이상한 걸음걸이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놔뒀어요? 민정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현 씨가 알면 다시 돌아올 거라면서. 그럼 자기가 거짓말한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정이한테도 수진이한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아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니. 오히려 바람피운 여자라고 원망하고 있었다니. 그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진이가 알려준 병원과 병실 번호를 찾아서 말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민정이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는데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만날 수 있을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정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많이 말라 있었고 얼굴도 헬쑥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태로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재현아. 민정이가 저를 보고 놀라면서 말했어요. 왜 여기에? 누가 말했어? 수진이한테 들었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정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안 돼. 당신이 내 아내인데 왜 안 돼? 이혼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인연이 다 사라지는 거야? 우리 이혼했잖아. 이제 남남이야.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저는 민정이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고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였잖아. 그때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흐느끼는 소리를 내면서 울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당신이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일이잖아. 왜 혼자 결정했어? 왜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엔 당신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민정이는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날 미워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어.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 당신은 아직 젊고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 저는 민정이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니. 바보야. 그런 걸 왜 혼자 결정해? 우리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시간만 있을 뿐이야. 나는 점점 나빠질 거고 당신은 그런 나를 평생 돌봐야 하고 그런 삶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도 함께 있는 게 좋아.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민정이가 제 품에서 더 크게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저를 걱정해서 거짓말을 했다니. 정말 어리석으면서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민정이 곁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혼했다고 해도 1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민정이와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재현아, 정말 미안해. 당신을 힘들게 해서. 그리고 바람피운 여자로 오해받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 바로잡을 거야. 저는 먼저 그동안 민정이 흉을 본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진실을 알리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잘못 말해서 민정이가 오해받게 됐으니까 제가 직접 해결해야죠. 형님, 죄송합니다. 민정이가 바람피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직접 다른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 민정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저를 위해 거짓말한 거였어요. 제가 평생 간병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형님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서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민정이를 완전히 오해한 거네? 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지어서 말한 거예요. 재현아, 그럼 민정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동네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고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재현이, 부인이 그런 마음으로 그랬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민정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얼마나 험한 말을 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민정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민정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다 가서 진실을 얘기했어요. 부장님, 제가 아내 얘기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바람피운 게 아니라 병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뭐? 그럼 부인이 왜 그런 거짓말을? 저를 위해서요. 평생 아픈 아내 간병하면서 살게 하기 싫어서.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 택한 거예요. 동료들도 모두 놀라면서 민정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부인이 정말 대단하시네. 재현 씨 부인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지.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정이를 바람피운 여자로 보던 시선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인 여성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민정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반성하게 되네. 그리고 저는 민정이에게 다시 프로포즈했어요. 병실에서 말이에요. 여보, 우리 다시 결혼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진짜 사랑으로. 재현아,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더 함께 있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병원에서 조촐하게 재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다가 진실을 안 이웃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야.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 두 분 정말 멋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민정이의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가족들, 그리고 진실을 안 이웃들이 모두 민정이를 응원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민정이를 전담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도 함께 받고 병원 치료도 함께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병과 싸워보기로 했어요. 재현아, 고마워.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의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치료법도 나올 수 있어. 민정이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절망하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함께 있으니까 병과 싸울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마지막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자. 우리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어요. 비록 민정이의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 민정이, 두 분 정말 멋져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건 평생 후회스럽지만 다행히 진실을 알고 나서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